재채기, 콧물, 가려운 거 진짜 지긋지긋하죠. 보통 우리 알레르기라고 하면 그냥 몸이 좀 예민해서 별것도 아닌 거에 과민 반응하는 거다? 뭐 일종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다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겪는 그 알레르기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아주 정교한 경고 신호라면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관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관점을 확 바꾸는 거죠. 알레르기를 면역계의 실수나 오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려는 아주 똑똑한 방어 시스템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보자는 겁니다. 그냥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면역계의 오류라는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지 말이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다가 엔진 경고등이 딱 켜졌어요. 그럼 시끄러워 하면서 그 경고등을 망치로 깨부수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정비소에 가죠.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니까요. 알레르기 증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콧물, 재채기, 가려움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여기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요,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알레르기는 우리 면역계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상한 세포들, 그러니까 암 전구 세포를 없애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피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죠? 네, 방금 암전구세포라는 좀 무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어쩌면 알레르기가 암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알레르기랑 암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개념이 바로 면역감시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처럼 면역계가 항상 좀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면 우리 몸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나쁜 암세포들을 훨씬 더 빨리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진짜 놀랍게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뇌종양이나 췌장암 같은 일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역설적이죠? 맨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알레르기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사실은 꽃가루나 먼지 같은 외부 물질이랑 싸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 근데 어떤 독소 때문에 손상돼서 우리 몸이 이거 외부에서 온 적인가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변질된 세포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대체 뭐가 우리 세포를 그렇게 손상시키는 건데? 맞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세포를 변질시켜서 우리 면역계가 공격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적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중금속, 그리고 환경 호르몬 같은 독소들, 바로 얘네들이 우리 면역계를 계속해서 툭툭 건드려서 항상 비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DNA까지 손상시켜서 아까 말한 그 암 전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면역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 방해해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죠? 보세요. 독소가 들어와서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는 이 위험한 세포들을 없애려고 공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우리는 알레르기라는 증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연쇄 반응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까지 알았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 몸에 이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자동차 경고등 비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콧물 나고 가렵다고 해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먹는 건요. 시끄럽다고 경고등 전구를 그냥 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조용해져서 편할지 몰라도 엔진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은 전혀 끄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불씨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애초에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올 길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걱정되는 참치 같은 큰 생선은 좀 덜 먹고 물 마실 때도 정수된 물로 마시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레스 용기를 쓰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들어오는 걸 막았으면 이제 이미 몸 안에 쌓여있는 놈들을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충분히 먹어서 독소를 쫙 빼내고요. 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마늘, 녹차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우리 세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물론 물 많이 마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장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끄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알람이 울리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우리 몸속에 진짜 불을 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증상들, 과연 내 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요?